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다른 내신 대비인데요. 이제 그 고2 찌의 내신 국어 만점 도전기인데요. 내신 작품은 고전시가 영역에서 누앙사예요. 자, 이 작품은 워낙 많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는 작품이고요. 자, 이제 일단은 그 누앙사는 가사인데 이제 가사는 좀 알아야 되는 게 보통 이제 가사는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주로 불렀던 건데 이제 은일가사 하면은 자연 속에 숨어서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글자 수는 3, 4조, 4, 4조, 그다음에 사음보, 띄어쓰기 단위가 4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가사인데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제 작가가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 이덕형인가는 사람이. 그래서 너 그 산골에 사는 거 어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 그 박일로라는 분이 지은 건데 자 이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안분지족 안빈낙도 비니무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현실이 너무너무 가난해. 가난한 현실에 어떻게 돼요? 만족을 느끼는 게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가난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다가 비니무원이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원망을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황이 누추한 곳인데 내가 누추한 곳에서 삶이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 어떻게 돼?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면서 비니무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내용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워낙 길어요. 그리고 이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일단 내용 정리는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실제 그 수업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지문의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어리고 우월할산 이내운이 더디없다. 기륭화복을 하늘게 붙여두고 누왕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 우석에 그 썩은 잎이 섭이되어 서호밥 다독죽에 연기도 하도할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설대인 숭늉의 빈배를 속일 뿐이로구나. 자, 일단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리고 어리석고 우월하다는 건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나 같은 애가 또 있겠느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의미고요. 기륭화복이 기라고 흉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화와 복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늘에게 맡겨두고 그럼 벌써 하늘이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떠받들어 주는 거야. 하늘이 다 어떻게 돼? 하늘한테 맡겨둬야 돼. 그게 운명독조 세계관이 되는 거죠. 자, 누왕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초라한 곳 원래 뜻은 사전적 의미 그런 의미 누추한 곳 초라한 곳 이런 의미예요. 자,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체 주제랑 연결시키면은 이제 누황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 즐거움 안빈낙도 하려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풍조 우석이 뭐냐면은 자 봐봐요. 아침조 저녁 석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람이 불고 바람풍, 저녁에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는 벌써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 저녁엔 비가 그럼 날씨가 고른 거에 고르지 못한 거, 고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썩은 짚이 땔감이 돼요. 섭이 땔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비가 자주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자주 와. 그럼 그 옛날엔 집이나 이런 걸 어떻게 나무 같은 걸 땔감으로 쓰는데 그거를 그 밥하는데 그런 걸 떼면은 연기만 무럭무럭 나지 잘 그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겠지. 그러니까 이제 서우밥 다독죽에 그러니까 초란 음식을 만드는데 연기가 많기만 하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날씨도 이러니까 그 땔감도 지금 좋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자 덜 데운 숭늉 아시죠? 그죠? 그 이제 물로 빈배를 속일 뿐이로구나. 아, 나 숭늉 먹고 배 불러 이런 식으로 가난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사람의 그 고단하고 가난하고 힘든 현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평생 이런 의미 아니고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이러한다 해도 장부의 뜻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럼 장부의 뜻이라는 거는 그 안빈낙도 하겠다는 한 가지 마음을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이상 가난하지만 난 만족하면서 살 거야 이런 어떻게 돼 안빈낙도 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안빈일령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적지만 품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 안빈낙도 하기엔 생각을 어떻게 돼 적지만 품고 있어서 수위가 옳은 일을 쫓아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쫓아 살려고 하지만 내가 날이 갈수록 저 어가 어떻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옳은 일을 쫓아 살고 싶은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가난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뜻을 지키려고 해.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안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서사인데 누항에서 안 빈일럼 살려고 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현실과 현실 사이 어떻게 돼? 신념과 자기 생각과 어떻게 돼? 현실 사이 어떻게 돼?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가 서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사예요. 가을이라 부족한데 봄이라 여유가 있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에 술이 담겼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대꾸법은 비슷한 말이 비슷한 위치에 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비슷한 말이 가을이라 부족한데 봄이라 여유가 있고 주머니가 비었는데 별이 숨겨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이게 자주 나오는데 이건 가사의 흔한 특징이에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가을도 먹을 게 없어. 가을은 보세요. 봄, 여름에 뭐를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돼. 그런데 가을도 먹을 게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돼? 그 이제 겨울이 나고서 봄에는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어떻게 돼? 여유가 있겠느냐? 먹을 게 있겠느냐? 당연히 없겠죠.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에 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야? A 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B를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어떻게 그 자기의 지금 빈곤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빈곤, 가난한 인생이 천재간의 나쁜 일이야. 그럼 지금 전쟁이 끝나고 다들 힘든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가난한 게 나뿐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기한이 보세요. 기야할 때 그 우리 기야 있죠. 기야 배고프다. 한이 어떻게 돼? 차란자거든요. 추위니까 배고픔과 추위가 전율신 그 몸을 끊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몸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어떻게 돼? 이런 의미죠. 몸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혀서 일단심 안 빈낙도하겠다는 마음을 잊을 것인가? 그럼 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의 지금 핵심은 뭐야? 나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뭐를 그래도 안 빈낙도하겠다. 가난하고 힘든 현실을 어떻게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려고 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돼? 안 빈낙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자기를 다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볼게요. 분이망신. 그럼 어떻게 돼? 을을 어떻게 돼? 일으켜서 잊을망자의 몸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을을 일으키고 자기 몸을 잊어서 죽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어야 말년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을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죽어서라도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할 거 이런 어떻게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분발에 내 몸을 잊어서 죽어서 말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우탁과 우랑을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 이시셔펴라여 몇백 전을 지었는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탁과 우랑이 뭐냐면 전대와 망태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군인들의 배낭에 들어가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줌줌이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그다음에 병과 오제가 어떻게 그 전란 임진왜란 5년 동안 감사심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이시서편이 어떻게 돼? 이제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죽고 그 막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시서편이 뭐냐면 죽음,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서 몇백 년의 전쟁을 치렀던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밟으면서 몇백 년 전쟁을 치렀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사 일인데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들 어떻게 돼? 힘들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금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일신이 여가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일로장수 노주본의 이적건을 고여충급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경당문노인들 눌다랴 어떻게 돼? 물을 것인가 궁경가색이 내분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서 농경상흥은 천타할이 없건만은 아무리 갈려온들 어느 이게 소가 중요하죠. 갈겠느냐. 봄이 되면은 소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복농사 시기를 놓쳤어. 이 사람은 양반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도 몰라. 잘 보세요. 이제 일신 이 한 몸이 여유가 있어. 그죠? 일가 집을 돌아보긴 해. 내 한 몸도 챙길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집안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느냐. 왜 그동안 어떻게 돼? 이유가 전쟁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일로 장수가 뭐냐면 수염이 난 늙은 종을 얘기하는 건데, 자, 노주분이 노예와 주인의 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분수. 그러니까 자, 늙은 종은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려서 고여층급. 자, 나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 종이 했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봄이 와서 농사를 지으세요라고 어떻게 나한테 일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자, 이제 고여층급이 봄이 왔다고 알려줄 사람을 어느 사이에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럼 나한테 봄 농사 지으세요라고 알려줄 사람은 어떻게 돼?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경당문노가 이렇게 한자가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명당문노, 군경가색, 식약영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기 했는데 이제 모르는 것들은 자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밭갈경자거든요. 근데 그 물을 문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밭갈기를 누구한테 종에게 물어야 되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종이 없으니까. 물을 종이 없다라는 거고 군경가색이 몸소 농사 지은 일을 어떻게 내분쓴 줄 알겠느냐. 당연히 종이 없으니까 나라라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럼 아 농사 짓는 게 이제 나의 분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신약영수와 농경상월 천탈이 없건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잡초가 있는데 밭가는 늙은이고 농경상월 밭두둑에서 밭가는 늙은인데 은나라의 이윤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돼 진나라의 진승이라는 사람이 실제 늙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천하달 사람이 없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갈고 싶지만 어느 소로 갈겠냐. 왜? 나한테 소가 없어. 그러니까 소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본사이는 전라는 몸소를 자기가 어떻게 돼?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궁핍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한기태심하여 한기태심 가뭄이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제 서쪽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도상 무원수를 반쯤 되어두고 수 한번 주마하고 엉성히 하는 말삼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한기태심 가뭄이 심하여 농사 짓기에 다 늦었어. 이제 늦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를 빨리 져야 되는데 농사 짓기가 되게 늦은 시기에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그지? 그러니까 논에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그 지나가는 통로도 있죠. 그죠? 논 쪽으로 그 길. 그래서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길도자의 윗상자거든요. 길 위에 없을 무자에 근원할 때 원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근원이 없는 물,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러니까 소나기 같은 거 잠깐 지나가는 물을 어떻게 논에다 대어두고 소 한번 빌려주마 하고 엉성하게 어떻게 하는 말씀. 이건 엉성하게 있다는 게 탐탕차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일단, 친절하라 여긴 집에, 달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그죠? 우태법이 되는 거죠. 우태법은 뭐야? 행동을, 흉내낸 거죠. 그죠? 이제, 달려가서,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운 후에, 오래토록 하운 후에, 어와 기 누구십니까? 염치 없는 내옵니다. 그럼 봐봐. 친절하라 여긴 집에 달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갔어.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양반이니까 내가 빌리는 저지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양반이니까 또 나름대로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인기척을 어떻게 오래도록 한 다음에 벌써 어떻게 돼? 행위와 체면이 상반된 거죠. 나는 양반이니까 어떻게 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소를 빌려 왔으니까 지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마음속으로. 자 이제 소주인 얘기하는 건데 이제부터 대화를 누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 일단 내용을 파악하려면은 소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어느 부분은 누구 얘기고 어느 부분은 누구 얘기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와 거기 누구입니까? 염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는 소주인이 묻는 거고 여기는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 사문 농사를 지으려고 급하게 저녁 때 소를 빌리러 갔다 이 얘긴데 자, 빌렸을까요? 못 빌렸을까요? 못 빌리겠죠. 그죠? 초경도 거의인데 거기 어찌 와 계십니까? 소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초경이 이제 저녁 7시부터 9시인데 거의 지났는데 거기 어찌 와 계십니까? 연년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수 없는 가난한 집에 그 해엄이 걱정. 그죠? 농사 짓는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화자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 두 개 화자. 자 이제 소주인이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공이나마 값이나마 주엄득도 빌려줌득도 한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 쑥광이에요. 옥집 구슬 같은 기름에 어떻게 그래 구워내고 가디익은 삼해주 좋은 술을 치아토로 권해서 이러는 애 어이하니 갚을런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소 빌리러 왔어요라고 이랬더니 어떻게 돼? 공것이나마 값이나마 돈을 받고서라도 공짜로는 아니면 어떻게 돼? 돈을 받고서라도 빌려주면 하겠지만 어젯밤에 건넌집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걸 대접받은 거야. 뭐야 그 쑥광이랑 삼회주 좋은 술을 대접받았는데 당연히 어떻게 그거 대접받고서 소 빌려주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 어이하니 갚을런고 이미 그럼 어떻게 선약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로 주무하고 큰 약속을 하였는데 실약이 이를 실자에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는 거니까. 미편이 아닐 미자에 편을 편자에 편안하지 못한고 사설 말하기 어렵구나. 그럼 결국 거절인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자, 일어나니 어연히 갚으려는 거. 그럼 갚아야 되니까 난 못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내일로 소를 빌려주면 약속을 했길래 그 사람과 약속을 어기는 게 편하지 않은 얘기 말하기가 어렵군요. 그럼 결국 거절이 되는 거죠, 거절. 자, 이제 그다음 볼게요. 실제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주지 말고 나 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화자 입장에서는 그죠? 이제 화자가 얘기하는 건데 그럼 결국 화자는 결국 어떻게 돼? 아, 나 고민 많아서 왔으니까 빌려주세요 이렇게 연민의 호소하지만 소주인은 어떻게 돼? 내가 대접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 못 빌려주겠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약속을 어기는 게 편하지 않아 해서 어떻게 우회적 말하게 되는 거죠.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초라하겠죠. 이제 자기 이제 왔으니까.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어떻게 돼? 설피설피 이거 의태법이 되는 거죠. 물러오니 풍채 모양이 모습이 초라한 자기 모습 그러니까 풍채가 어떻게 돼? 초라한 자기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설피설피인데 아까 의태법 썼죠. 허둥지둥 이거랑 여기 설피설피인데 이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허위 위에 빨간 거 해놨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여기 빨간 거 해놨죠. 그죠? 여기 빨간 거 한 이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허위엔 살펴들고 하자의 정서를 암시하는 거예요. 양반이 지금 어떻게 돼? 급하게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막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돼? 허둥지둥 갔다가 지금 투모당하고 뭐 초라하게 돌아서 오는 거 맞아 안 맞으니까 양반의 위상이 초라하고 정서를 암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가뜩이나 초라한데 개까지 짖어 아이고 초라한데 더 초라하게 만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처량한 신세를 어떻게 개라는 사물을 위탁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 흥부전에서 흥부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니까 충분히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